예, 충청이 소리 유튜브입니다. 며칠 전 김준혜 교수님 모시고 좌고우면하고 있는 이 나라의 정치 현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6.25가 71주년을 맞이해서 지난지 오늘이 사흘입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 국립묘지를 찾아서 읍수하고 애수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보면서 아직도 이 나라의 조국, 이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 참담하고 암담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늘 소개드렸던 것처럼 김준혜 교수님은 성균관대학을 졸업하시고 지난 한겨레 민주당 창당 멤버이시면서 정경연합이라고 하는 정경연구죠. 정경연구라고 하는 잡지 발행을 하시면서 시사평론가로서 그 예지로운 필지와 날카로운 예봉을 가지고 촌철살인하고 있는 평론가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내일이면 윤석열 그 대권 후보자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충청도에서는 양승조 지사가 9명 나온 중에서 1.1%라고 하는 지지율을 가지고 구둥의 현재의 후보의 등위를 가지고 출마 선언을 했고, 네. 어저께 단국대학 교회에서 아마 그 뭡니까 출판 기념회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소용돌이 속에 앉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된다 손 이 나라의 정치 미래가 있느냐, 이 부분을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정권의 연장이냐, 아니면 정권의 교체냐, 두 가지를 놓고 연장의 경우와 교체의 경우 예상될 수 있는 일들을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네. 우선 그에 앞서서 양승조 충남도지사께서 대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참 대견스럽고 네. 자랑스럽다. 저한테는 고향 후배이기도 하지만 학교도 후배라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전하길 바라고 축하드립니다. 지금 대담자 우리 최 교수께서 정권을 가져오는 경우, 뺏기는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문재인 정권에서도 내년 3월 달에 있는 그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권을 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민심이 이대로 흘러간다고 하면 야권에서 단일화만 되면 무조건 승리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일화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 제가 상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당이 다시 정권을 연장한다고 하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소멸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지금 이분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회주의로 가는 아주 주도면밀한 그런 정부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도중에 그러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정직한 지도자라고 김정은이를 축하 올렸는데 글쎄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자다가도 웃을 이야기라고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세습 왕조인 북한 괴뢰 집단을 보고 그 김일성의 손자인 김정은이가 아주 솔직담백하고 추진력도 있고 또 국제적인 감각이 있다고 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어디 달나라에가 자기 이름 말 맞다나 달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을까? 이건 김정은이한테 대한 하부쳐놓고는 너무 지나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타임지에 실린 표지 사진을 보면서 참 연민의 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는데요. 그 국제적인 타임지가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홍보해 준 것이 아니라 아주 개망신을 시켰다고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김정은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의 3대 세습 과정에서 이북에 사는 우리 동포가 수없이 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굶어 죽으면서도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는 부러움 없어라. 웃으며 가자. 아, 굶어 죽는 길도 웃으며 가자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대화나 설득으로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통일, 사람들이 늘 얘기할 때 통일하는데 그때마다 독일을 얘기합니다. 독일하고 우리하고는 분단의 원인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기는 전범으로서 자기네들끼리 흩어진 것이고 또 중국 역시 내난에 의해서 장개석과 모택동이 갈려진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소가 강제로 찢어놓은 분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미소가 합의하지 않는 한 우리 통일은 사실은 허구지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을 비롯한 더불어 민주당인가요? 이 사람들의 정권은 어떻게든지 이북하고 강제적으로라도 통일을 앞세워서 지금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데요. 저 사람들과 우리를 한 민족으로 지금 생각하는데요. 내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북 사람들과 우리는 이미 이민족이 된 지 오래입니다. 자, 우리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린애를 낳자마자 늑대고리 갖다 놓고 성인이 됐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늑대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 형상을 하는 늑대인데 저런 늑대를 보고 똑같은 얼굴을 가졌다고 해서 민족이라고? 저 사람들은 보세요. 굶어 죽으면서도 웃으며 가자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평양에 사는 공산당을 주로 한 평양 시민 이외에는 소모품이에요. 내일 죽어도 괜찮고 모조리 다 죽어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문 대통령 너무나 참 어이없고 이 사람이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고 내가 어저께도 판단을 했는데 그렇게 굶어 죽이고 3대 세습하면서 내 집에서 10리만 여행 가려고 해도 3군데 허가를 맡아야 하는 이런 나라. 독재도 진짜 철권 독재. 자기 공업부 총살시키고 형 독약 먹여 죽이고 도약 발라 죽이고 이런 사람 그리고 수없는 인민을 굶어 죽게 하고 개돼지 취급하는 저런 사람을 그렇게 칭찬하는 문재인이는 정말 달나라에 살고 있는 토끼 같은 사람이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조금 번질해서 보내놨는데 아마 제 생각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은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최선을 다해서 별짓 다 해보겠지만 많은 부정선거도 서슴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렇지만 아마 졌을 때 정권을 넘겨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응책 연구를 더 심도 있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면, 예. 교수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180이어서 186석이라고 합니다. 의석 300석 중에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여당이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대통령이 반대당의 대통령이 대통령의 본자에 올랐을 때 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국정 부분에 대해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여야 간에 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가 재현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그렇습니다.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이미 반절 정도가 그렇게 허송세월해야 된다는 아주 참담한 현실이 지금 저희들 눈앞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잠시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권을 이제 현재의 여당에서 승계하느냐 할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주의 그것도 잘못된 사회주의로 갈 확률이 많고 그렇지 않고 지금 야당이 정권을 야당이 정권을 교체했을 때는 예. 지금 이 나라의 국정은 마비 상태가 계속되면서 어려운 입장에 지금보다 더 어려운 입장에 처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이때 교수님께서 갖고 있는 대안이 있으시다면 대안이라기보다는 우선 지금 문재인 정권의 성립 과정을 봐야 됩니다. 즉 어떻게 성립한 정권입니까? 저분들은 진짜 촛불 정권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자체가 뭐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이 그 대신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이 있다면 단 한 가지는 있다. 무능했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능이 아닙니다. 무능이 아니고 그때에 이석기라고 하는 저 빨갱이가 홍익대학에서 300명의 아주 골수 좌익들을 모여놓고 혁명 도상 연습을 한 일이 있습니다. 아, 새로운 사실이네요. 네, 그때 그 사람들 중을 그걸 다 잡아 넣어서 버르장머리를 가르쳤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 중에 둘만 구속시키고, 이석기하고 둘만 구속시키고 다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이 절치부심한 이 촛불혁명을 저 사람들이 혁명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촛불난동이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거기에 순수한 민중의 마음으로 국민의 마음으로 애국심에서 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그분들한테는 참으로 미안한 얘기지만은 이렇게 내가 호평한 답 자체가 그러나 지금은 그분들은 진짜 순수하게 이 나라 민주화의 완성과 이 민중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촛불을 든 그런 많은 분들한테 참으로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분들은 지금 많이 다들 후회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지금 뭐 정치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국방이 그렇고 어디 한 군데 빠른 데가 없이 만신창이가 된 이 나라의 이 현재의 몰골 중에서 이게 당면한 게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 사람들 이미 국민의 마음이 문정권에서 돌아섰다는 걸 저 사람들 누구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정권을 유지 못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저 사람들은 뺏겼을 때 나는 순수하게 내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선거든 크고 작은 선거에서 부정선거 시비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조그만 트집을 잡아서 또 민주노총 같은 그런 붉은 단체들은 촛불 아니라 횃불을 들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그러면 정권이 지금 경찰, 군, 법조 다 장악하고 있는 완벽하게 장악하고 언론도 다 장악하고 있고 지금 저 사람들이 4년 동안 한 게 뭡니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자본주의의 유지의 대들보는 중산층이 두터워야 되는 것인데 지금 중산층을 완전히 해체해서 부익부를 완벽하게 아주 갈라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념으로 완전히 국민을 두쪽하게 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동자를 더 결집시키고 더 지원해서
이제는 기업이 힘을 못 쓰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괴벨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분노를 자극시킨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못 사는 사람, 노동자, 이 사람들이 분노를 자꾸 북돋아서 횃불을 질립니다. 괴벨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분노와 그 사람들의 질투, 이것은 혁명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게 저 사람들은 완벽하게 갈라놓습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거짓말을 하든 우겨대든, 조국이를 보세요. 그냥 그 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 말은 요렇게도 짓고 저렇게도 짓고 요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변명하고, 근데 또 한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합리화시켜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저 사람들인데, 정권 뺏긴다고 해서 어떻게 찾은 정권인데 이걸 내놓겠습니까? 나 같아도 안 내놔요. 그러면 이제는 적어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야권이 승리하면 내란에 버금가는 소리가 일어난다고 나는 아주 단언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할때 앉아있죠. 조금만 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 대처가 가장 중요한 야권의 대통령이 될 사람들의 사상이 돼야 되고, 아주 목숨을 건 자기 공약이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 사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으며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학식적으로 무슨 야성이 있고 이런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권이 야권으로 넘어오는 것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천지개벽을 하지 않는 한, 이번엔 야권의 승리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카운트다운은 이미 됐습니다. 오늘부터 여당에서는 대통령 후보 등록을 받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29일 날, 내일이죠. 예. 내일 윤봉길 사당이죠. 예, 사당에서 이제 대국민 담화처럼 출마의 변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처럼 어차피 이 선거는 야권의 승리, 그것도 조건부 승리, 단일화가 됐을 때 승리는 그렇습니다. 예상되는 것이다. 그러나 승리가 관건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승리 이후에 예상될 수 있는 제기될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김 교수님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하는 분들이 현재까지 안 계세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는 지금 현재의 이 처참한 형국의 이 낱말마처럼 얽혀있는 여야 간의 관계와 국회 의석수 관계에 따라서 벌어질 수 있는 예상되는 사건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언론에서 지금 전혀 입을 닫고 있습니다. 누가 되느냐, 누가 후보냐, 누가 몇 프로 얻었느냐가 중요하지, 누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예상되는 이 문제가 앞으로 해결돼야 될 전국의 낱말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제 어줍지 않지만 우리 충청의 소리에서 교수님 모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몇 안 되는 시청자들한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제가요. 예, 잠시요. 정권의 향배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권을 가져왔을 경우에 그 이후에 예상될 수 있는 문제, 18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현재의 여당의 횡포와 발악이 과거의 모습과 유사할 때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함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힘 있는 대통령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데, 지금 국민 감정은 영 그게 아니라 자기들 잣대로 재단하고 자기들 판단에 의해서 여론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쏠려가고 하는 것인데, 이 얘기를 통해서 한 번 더 냉정하게 선택의 지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야권이 단일화만 되면 네.
정권을 교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뭐 100% 장담을 하겠는데, 문제는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허경영이라는 이교도 같은 그 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내가 이 시장을 이렇게 가보면 시장 장날마다 피켓을 들고 허경영 대통령을 부르짖고 다닙니다. 그런데 허경영이 정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우리 국민들이 가려운 데를 굴려줄 것도 있어요. 국회의원들을 무보수를 한다든가.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 아마 대다수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것입니다. 그렇지, 무보수는 네. 저도 쌍수를 들어.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지방선거 이거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저도 쌍수를 네. 들어 환영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 주는 봉급, 그 보좌관들 주는 봉급만 해도 하나 앞에 100만 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참 솔깃하고 또 그럴싸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하지만 국민이 누구 표십니까? 국민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선거 때문에 4년에 한 번씩 주어지는 부뚜껑밖에 없습니다. 다른 권리 무슨 권리가 있어요, 국민한테. 지금 민주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유지해서 말끝마다 입버릇처럼 국민과 더불어 하지만 국민을 저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합니까? 4년에 한 번씩 주어지는 부뚜껑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이지 저 사람들이 언제 국민을 무서워합니까? 그런데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 부뚜껑을 꺾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뭡니까? 돈이에요. 돈. 예, 돈 주면 국민 다 넘어가죠. 돈 주면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농경사회의 DNA가 박힌 민족에게는요, 먹은 놈이 물킨다는 옛 우리 조상님들이 말이 있듯이 먹으면 물키게 되어 있습니다. 돈 갖다 주면 찍지 않습니까? 지금 최 교수님이나 나나 국회의원이 돼보겠다고 다 4-5번씩 도전했던 사람인데 그때마다 돈의 위력을 우리는 아주 몸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4년에 한 번 주어지는 이 부뚜껑을 안 꺾이게 할 수 있는 이 보수 세력들, 일반 국민들이 교육이 필요한 것이 지금 그의 응집력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야권에서 둘만 나와도 정권 교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공식적으로 문 대통령한테 사의를 표명했던데 나는 이 강직한 이 최재형과 이 정부에서 가진 혜택을 누리고 출세도 했지만 또 가장 혹독한 응징을 받고 개망신을 떨고 나온 윤석열이 이 둘이 팀워크가 돼서 정 대통령이 안 되는 사람은 대법원장을 한다든지 둘 다 법조인이니까 국무총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아주 똘똘 뭉쳐서 이번에 야권이 하나만 되면 승리는 가져옵니다. 아무리 저 사람들이 내놓지 않고 내란이 버금가는 소리를 일으켜서라도 어떻게든지 정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는 일단은 이루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이 보수 세력들이 뭉쳐야 할 강의성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경우라도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혁명에 준하는 소요가 발생했을 때 그야말로 안 할 말로 계엄령이라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분,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구해야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고 내 목숨 아깝고 몸살이는 사람은 대통령 10번을 바꿔도 소용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대통령 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두들 마음속에는 각인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탄생될 야권 대통령이라면 지금 김준혜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소요, 심지어 예상되는 그 이북의 김정은이 세력이 걸어서 내려와도 지금 이남에서는 방할 국방력이라는 것이 전무하다는 소위 중구난방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미군이 아니면 막아내지도 못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 잘 뽑아야 된다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예. 미국 아니면 내일이라도 이게 적화통일 되는 겁니다. 정권은 유한하고 국권은 영원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들 입으로 단일 민족이라고 외칩니다. 수없이 많은 피침의 역사 속에서 그 아픔의 역사 속을 견뎌내면서 작은 인정과 정에 취해서 갈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꼭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서 항상 선거가 끝나면 손가락을 끊어야 한다는 후회막심한 그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인 여러분,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입이 하나가 돼서 대통령 잘 뽑자. 그리고 누가 되든 현재 잘못되고 있는 이 역사의 오도를 다른 길로 안내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내자. 오늘의 방송은 이것으로. 일단 제가 한마디만 예, 더 할게요. 네, 우리 최 교수님은 충청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충청도가 정치 중심에 서서 이 나라의 이 혼란한 전국을 수습해야 된다. 거기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 충청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예. 이 조직들이 중구난방으로 외쳐봐야 그저 허공에 뜨는 헛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규에 불과해요. 이 절규가 진정 충청인의 단합과 하나된 모습으로 충청이 정치 세력으로서 이 나라를 구국하는 구국화 민족을 이 토탈에서 구하는 그런 중심체가 되기 위해서는 충청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단체가 하나로 뭉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고 그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의 충청의 결사체를 만들지 않는 한 충청인의 이 절규는 그냥 허망한 메아리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문학적입니다. 그 빈 들판에 허수아비의 메아리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어저께 그 단국대학에서 양승조 지사께서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양승조 지사께서 여야를 떠나서 새로운 충청당을 만들어서 양반 문화와 선비 정신을 계승 발전하고 전라도와 경상도의 신여의 상태의 정치 체제 이것을 벗어낼 수만 있다면 양승조 지사도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는데 양승조라고 하는 저 사람은요. 제가 아는 한 저 사람은 운동권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친문사파도 아니에요. 친문 세력도 아니에요. 예, 친문 세력도 아니에요. 그리고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지적인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아주 예의가 바르고 네. 충청인이 아주 표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양승조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는다고 하면 저쪽에서 잡아도 관계없어요. 그 사람은 전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추종할 사람이지 지금 문재인 정권을 답습하거나 그걸 개선할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걸 지금 김 교수님 말씀이 잘못 와전되면 양승조 지사한테 상당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제 뜻이니까요. 예. 이게 충청의 소리라는 것은 뭐 자유 양심의 소리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기 지금 바랍니다. 말씀하시니까 내가 양승조라고 하는 그 개인을 평한 것이지 그 사람을 뭐 정치적으로 이런 면에서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저께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든지 출연을 원하시면 이 어줍잖지만 저희 스튜디오에 오셔서 저하고 얘기를 나누고 여기 또 김준혜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우리의 토론 문화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 질서를 재편하는데 여러분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또 기회를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지들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편하게 들으시고 또 협조가 가능하다면 뜻상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며칠 됐군요. 벌써 2, 3일 됐는데 들어오는 분이 몇 명이 안 돼요. 지금 400명 가까이가 우리 회원으로 돼 있는데 최소한 한 4,000명, 4만 명 정도만 돼도 충청의 소리가 이제 제 자리를 잡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